전미수님,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청국장 신부의 코로나 일기라는 책을 쓰느냐고 그 책을 쓸 때는 그것만 집중을 하지 다른 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이해도 뒤로 미루고 성경 공부도 뒤로 미루고 번외 특강도 뒤로 많이 밀어놨습니다. 이제 책이 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 또 우리 문화, 또 우리가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또 이제 성서, 민수기 하기로 했습니다. 신약 성서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오경을 일단 띄고 난 다음에 그래야만이 신약 성경 이해하기가 쉬워갖고 신명기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이태원과 대학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제목은 이태원과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태원에 간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고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왜 이태원과 바보들이라는 단어를 강의 제목을 정했는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태원과 대학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 정권이죠. 정권은 가장 크게 내걸은 캐치플레이가 뭐였느냐 하면은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청년들 집도 줘주고 청년들의 복지를 집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줬죠.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관심, 선택, 집중하겠다던 현 정부는 도대체 젊은이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심히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가, 지금 청년들의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깊게 논의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을 해갖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정권 잡은 지 꽤 됐죠. 한 6, 7개월, 7, 8개월 됐다면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뉴스도 시청 안 하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 하락이 되고, 부동산 주식이 하락되는 바람에 청년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 청년들을 죽이는 정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156명이 죽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용산구청장, 이해할 수 없는 구청장이에요. 자기네 구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갖고 축제를 하는데 구청장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난 이것도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경찰서장은 말할 것도 없죠. 경찰서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만 그것도 철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피가 드글드글 피 끓는 젊은 아이들이 10만 명이 모이면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죠. 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 그렇게 내가 이태원 골목거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라도 정말 조심해서 축제를 하라고 실시간대 얘기하지 못한 제 자신도 정말 가슴을 젖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할로윈이라는 이 축제는 귀신놀이에요. 귀신놀이. 사실은 가톨릭하고 이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그래갖고 10월 31일 날, 우린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이거를 기념을 했는데 10월 31일 밤을 기념하여 행해지는 아일랜드 켈트족의 축제입니다. 아일랜드 켈트족의 축제예요. 그래갖고 이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정착된 축제입니다.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미권, 영국, 아일랜드 또 미국은 이게 이렇게 우리처럼 상업적이지 않아요.
그냥 호박 이렇게 뒤집어 쓰고 보재기 뒤집어 쓰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탕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에는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복장을 하고 그들하고 싸우는 거죠. 쉽게 말하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태원, 일본의 시부야, 도톤보리 거리와 클럽에서 이 클럽 춤추는 데서 이게 젊은 아이들의 해방구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의 날 주말 주요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코스프레, 흉내를 옷을 입고 흉내를 내고 모이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검은색과 주황색이 할로윈 대표 색깔이에요.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행진들을 하죠. 그 아이들이 가면서 동네를 돌면서 사탕 달라고, 사탕 안 주면은 이 집이 화를 입을 거라고.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저기 정월 보름에 동네 다니면서 나물 달라고 그래갖고 밥 비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축제입니다. 이태원 같은 축제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로윈은 무서운 죽음, 신화 속 괴물 등의 기분 안 좋은 것들을 테마로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과 관계된 것들, 흔히 유령처럼 하고 나오죠. 마녀, 박쥐, 검은 고양이, 도깨비, 좀비, 드라큘라나 프랭켄슈타인 같은 인물도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할로윈 데이인 겁니다. 이 할로윈 축제는 아일랜드 켈트 민족들이 기원전 500년 전에 귀신을 물리친다, 또 귀신을 받아들인다, 하루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날을 10월 31일로 했던 거죠. 그런데 가톨릭교에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가톨릭교에서 모든 성인의 날을 11월 1일로 정한 거죠. 그럼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유치원 들어온 거, 유치원. 그것도 영어 유치원. 아마 내 생각에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할로윈 축제를 받겠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귀신놀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이제 한다고 영어 유치원으로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일반 유치원도 다 따라한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어느덧 10년 지나고 나면은 17, 18 되니까 할로윈 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슴아슴한데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할로윈이 조금씩 하기 시작해갖고 더욱이 이 코로나 이 3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거 풀어놓으니까 그냥 뭐 기차 타고 KTX 타고 그냥 전국에서 모여든 거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문화가 하나 들어오는 것도 많은 점검을 해야 돼요. 문화가. 우리 옛날에 뭐 일본하고 뭐 문화 튼다고 그랬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는 뭐 할 것도 없고 영화도 일본 영화로 뭐 판을 친다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할로윈은 뭐 아무런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유치원 때 이미 다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만의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하고 어떤 교류가 없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축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던 거죠. 저는 내가 아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정신이 제대로 박히는가 안 박히는가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할로윈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모여서 하겠다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라의 큰 문화 축제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걸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채로 장관이다, 무슨 청장이다, 경찰서장이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할로윈에 모여갖고 거기가 복잡한 데예요. 이태원이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유학 온 학생들,
또 노동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화는 문화인데 저도 이태원에 가서 인도 음식도 먹어보고 베트남 음식도 먹어보고 또 강의 갈 때 또 한번 다녀보고 그래서 이태원 거리를 좀 알아요. 그 잘만 하면은 참 문화적 어떤 멜팅, 녹아 내려가는 녹아 스며드는 좋은 공간인데 이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경찰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관심 있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얼마나 만들어줘요. 제가 이디오피아 하루 여행 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갈 때. 근데 그때 만났던 한 30명의 젊은이들은 너무 건강한 젊은이들이더라고. 영어도 잘하고 관심도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잘해주고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죠. 저는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맹모, 삼천, 지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맹자가 어렸을 때 묘주 가까이에 살았더니 매일 장송곡이나 부르고 장사 지내는 흉내만 냈어요. 그러니까 맹자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저게 커서 장의사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시장으로 집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물건 파는 흉내를 내갖고 장사꾼이 되게 생겼어요. 장의사, 장사꾼. 그래서 글방 있는 이 서원이 있는 곳으로 옮겨 공부를 해갖고 유명한 학자가 됐다 그러죠. 맹자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공자님은 조금 좀 철학적이고 맹자는 그야말로 논리적이죠. 마치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관계, 아리스토텔레스 관계처럼 맹자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분이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산이 좋아갖고 산에 늘 주말에 간다든가, 바다가 좋아갖고 바다를 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유적지를 다니는 데가 좋아갖고 유적지를 간다든가, 아니 나는 뭐 유령 모습하고 싶고 거기 이태원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항상 머무르는 데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동선을 생각해 보면 내 성품이 나와요. 저는 뭐 머무르는 데가 생태마을 빼고는 뭐 바깥에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고 생태마을에서 별 보고 달 보고 구름, 비, 새순, 단풍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랑 실시간 생방송하는 거.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 쓰고 책 읽고 자료 정리하고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죄 지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죄 지을 기회가. 어디 운전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합니다. 저는 운전 안 해요. 아예 운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운전 안 하니까 욕할 일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참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머무르고 있느냐, 지금 술집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영화관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이태원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한강 자전거 좋아해갖고 한강변에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느냐, 내가 머무르는 장소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주 가는 장소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 저 자료를 보면서 참 바보들 같은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인구 감소로 20년 뒤에는 15만 명, 많게는 31만 명 정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 통계적으로 아주 이해 쉽게 우리나라가 1년에 대학 몇 명이 뽑느냐 50만 명 뽑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학이 잘 건물을 줬어요. 더욱이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면은 대학의 절반이 다 없어지는데 그 아까운 인재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 차관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원금을 어떻게 하고 뭐 등록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17.7%,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인데 요게 아마 2030년 되면은 일본을 앞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초고령 사회에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중요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문 닫는데 그건 시골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문 닫는 데는 다 도시 아니에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문학 공부. 그러니까 이제 국어과에 들어가서 문학 공부 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역사과에 들어가고 역사 공부도 좀 하고 싶어요. 인류문화사 공부도 좀 하고 싶어요.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싶어요. 물론 내가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학교라는 대학이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교수님들하고 토론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발표하고 이런 기가 막힌 문화가 있는데 지금 10년 후 정도로 따지면 2030년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이제 앞으로 7년 후, 8년 후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대학들을 문 닫지 말고 65세는 너무 젊은 것 같아. 또 65세쯤 되면은 아직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65세가 넘어도 70세서부터 73세 요 4년 동안 대학 등록해갖고 공부하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서울대학에 그 농가대학에 무슨 환경 지도자 과정 거기에 강의를 한 10년 정도 나갔는데 한 뭐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그 학교에 온다는 그 들뜬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런 들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 중에 한 명이 장미화 씨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좋은 것 같아. 나이 먹어갖고 이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70살서부터 73살까지 그 서울대 얼마나 좋은 동네에 있어요. 연세대학도 얼마나 좋은 동네에 있어. 고려대학도 얼마나 좋은 데 있어. 동국대학은 뭐 얼마나 좋은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서울대학에 다시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하고는 경쟁을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한 반 정도씩은 각 과마다 학생들을 모집하면 학생들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건 시험 봐서 하지 말고 상담으로 학생들을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 중에 너무너무 영특한 학생이 들어와갖고 석사과정 받고 싶다. 그럼 석사과정도 난 했으면 좋겠어. 나는 박사과정 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키운 학생 중에 60살 넘어서 박사과정 받게 내가 도와준 학생도 있어요. 나는 학생들 공부한다면은 등록금을 많이 주거든요. 신부님 그 많은 학비는 무슨 학비야. 교수들 월급 주는 거 나라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갖고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만약에 대학에 등록을 하면은 지금 40만 원 주잖아요. 대학에 등록을 해갖고 안 빠지고 계속 나오면은 나는 그 기초연금 그 사람 1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학생들도 사회도 돌아가고 학생들도 막 학교에 흘러 넘치고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집에서 안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미래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자꾸 과거만 얘기를 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우리나라가 고령화 때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되나. 제가 또 아이들 낳는 집은 한 아이당 100만 원씩 주고 두 아이 나오면 200만 원 주고 세 아이 나오면 400만 원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쓴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면은 젊은 아이들도 결혼해갖고 애 키우는데 부담감 없잖아요. 그런 미래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얘기, 안 좋은 소식, 뭐 북한이 미사일 쏘게 만들고, 뭐 우리가 유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이게 평화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북한 사람들도 이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면은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조금 더 이제 뭐 30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번외 특강 자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꼭 개선돼야 되는 문제점에 대한 그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또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